안녕하세요. 이성훈 교수의 생활 속의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가위바위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 우리 일상생활 중에 많이 하는데요. 가위바위보 잘하고 싶으시죠? 네, 어떻게 하면 가위바위보 잘하는지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잘하고 싶다. 네. 자, 비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의 개요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기원, 언제부터 했는지, 또 승리를 높이는 방법, 이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의 개요인데요. 가위바위보, 우리는 이제 가위바위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발음은 제가 이제 중국을 잘 몰라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젠다오, 스도, 부, 뭐 비슷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일본에서는 짱겜뽀.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위바위보라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가위바위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짱겜뽀라고 그랬어요. 짱겜뽀. 그게 아마 일본어인 것 같습니다. 짱겜뽀.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스톤 페이퍼 시저, 미국에서는 락 페이퍼 시저, 프랑스에서는 아마 이게 불어로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영어로 하면 이제 스톤 시저 웰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햄머 네일 페이퍼. 하여튼, 뭐 이게 이제 가위바위보가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손으로 하는 게임이죠. 손으로 하는 게임 비슷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 그리고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하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게임들이,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규칙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게 이제 그 국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협회가 있습니다.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가 있어갖고 국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 규칙은 이제 오른손으로 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승부수 제시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승부수 제시시기. 그러니까 우리는 가위바위보 한다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하고 셋이 하죠. 가위바위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 할 때 이제 승부수를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국제 규칙은 승부수 제시시기가 셋이 아니고 넷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셋인 경우엔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가위바위보 하고 넷에 내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넷. 사실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한번 그 가위바위보 해갖고 찾아보시면 락페이퍼 시저 해갖고 검색하시면 이제 그 가위바위보 대회하는 동영상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손을 대고 그다음에 이제 왼손을 펴고 그다음에 오른손을 올려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는 거죠. 가위바위보 이렇게 넷에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가위바위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 그냥 하는데 이렇게 왼손을 대고 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오른손을 올려서 가위바위보 이렇게 넷에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승부수 제시기가 다 넷에 하는 거죠.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 사진 찍을 때 셋에 찍는다 그러고 하나 둘 셋 찰칵. 사실 넷에 찍잖아요. 셋에 찍는다고 얘기해 놓고 하나 둘 셋 찰칵 넷에 찍어요. 그거 똑같습니다. 가위바위보 탁 내는 거죠. 이게 국제 규칙이에요. 국제 규칙. 자, 이런 규칙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가위바위보는 언제부터 했느냐 하는 건데, 중국 유래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위바위보인데 우리는 보가 이제 보자기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보자기가 아니고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가위바위보 하기 위해서는 종이가 이미 그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종이가 언제 나왔냐면, 기원 한 100년 정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는 종이가 나온 그 후, 100년 그 이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종이와 가위가 일반인에게도 보편화된 한 5세기 무렵, 5세기 무렵 중국에서 시작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라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그 독립전쟁 무렵에
전파가 됐다고 하는데 프랑스의 로샴보 장군에 의해서 미국에 전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가 있어갖고 이런 뭐 국제 대회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세계 가위바위보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하여튼 현재 하여튼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가 있어갖고 이제 뭐 이런 관련한 대회들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위바위보의 승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일본의 그 요시자와 교수라고 있어요. 오비린 대학의 요시자와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수학과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725명을 대상으로 해서 11,567회의 가위바위보 한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의미 있는 법칙을 찾아내셨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볼을 내라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할 때 처음에 볼을 내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원래는 이제 가위바위보가 각 세 가지니까 각각의 세 가지를 낼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33.3%, 33.3%, 33.3%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석해 봤더니 가위나 바위나 볼을 내는 확률이 비율이 똑같지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볼은 33.3%로 평균대로 냈는데 주먹은 평균보다 더 많이 내더라. 한 2% 정도 더 많이 내더라. 가위는 2% 정도 덜 내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평균보다 주먹을 좀 더 많이 내는 경향이 있고 가위를 좀 덜 내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가위바위보 하는 상대방이 자, 주먹을 좀 더 많이 내고 자주 내고 가위를 좀 더 덜 낸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뭘 내는 게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볼을 내는 게 유리하겠죠. 볼을 내면은 그죠? 질 확률이 적은 거잖아요. 상대가 가위 낼 확률이 적으니까 질 확률은 적고 상대가 주먹을 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볼을 내라 하는 걸 이제 그런 법칙을 하나 얻어냈고요. 저만 보더라도 그 볼을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주먹이나 볼을 많이 내고 가위는 좀 덜 내는 것 같아요. 그런 습관이 좀 있더라고요. 가위를 좀 덜 내는 이유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힘드니까. 그죠? 가위 내라 그러면 좀 힘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게 보죠.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면 알았어. 주먹. 그죠? 가위는 좀 힘들죠. 그래서 가위는 조금 덜 내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무승부가 되면 가위바위보 하다 보면 이제 비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해서 비겼어요. 자, 비긴 다음에 뭐를 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통계 조사를 분석을 해봤더니 비긴 다음에 같은 손 모양을 낼 확률이 20.8%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하고 비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가위로 비긴 다음에는 가위를 훨씬 덜 낸다 이거예요. 거의 한 10% 정도 덜 내는 거죠. 그죠? 10%포인트 정도 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먹 비겼으면 그 다음에는 주먹을 낼 가능성이 한 10%포인트 정도 낮더라. 덜 낸다 이거죠. 자, 이런 거를 알아냈어요. 자, 비긴 다음에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연속으로 좀 덜 낸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가위하고 비겼다고 치죠. 자, 이게 상대방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그 다음에 가위하고 비겼으면 그 다음에 바위를 내거나 볼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 내는 거죠. 이게 바보라고 썼는데 바보 아닙니다. 바위나 볼을 내는 건데, 자, 바위나 볼을 낼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내는 게 좋아요? 상대가 바위나 볼을 내니까 나는 볼을 내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볼을 내야 최소한 비기는 거잖아요. 비기거나 이기거나. 그래서 볼을 내는 게 좋다. 가위하고 해서 비겼을 때는 볼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보하고 비겼다고 치죠. 자, 그러면 상대방은 가위나 바위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내는 게 유리하냐?
자, 상대방이 가이나 바이를 내니까 여러분은 바이를 내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바이. 그래야 최소한 비기는 거죠. 그래서 보하고 비겼을 때는 바이 내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바이하고 비겼을 때는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상대방은 가이나 보를 낼 가능성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가위를 내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위하고 비겼을 때는 보를 내는 게 유리하다. 보하고 비겼을 때는 바위를 내는 게 유리하다. 바위하고 비겼을 때는 가위 내는 게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가위에 지는 거. 가위에 지는 게 보죠. 보에 지는 거가 바위죠. 바위에 지는 게 가위죠.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되고 나면 무승부가 된 후에는 그 무승부가 된 것에 지는 것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법칙을 얻어낸 거죠. 이게 이제 일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제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대략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요거 잘 참고해서 한번 활용해서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효과를 보시면 저한테 감사의 이메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상대방도 이런 걸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 처음에 볼을 내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제 얘기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무승부가 되면 지는 손방인데 이런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요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상대방도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또 상대방이 더 알고 있다. 그러면 이용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런 걸 알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이런 비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의 수준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참고하시고요. 네,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위바위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가위바위보의 규칙, 국제적인 규칙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고, 또 언제부터 했는지, 가위바위보의 기원 좀 알아봤고요. 중국에서 한 5세기 정도부터 했다라는 설이 유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승리를 높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위바위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여러분들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가위바위보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